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광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보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의 계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담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79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라. 경외하고 있으면 이미 돌아오라 마라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즉 경외하라 이런 거죠. 경외하게 하는 자 되게 하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와야 되는데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는다. 누가 그런가?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 한 사람이 먼저 경외하는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내하고 적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돌아왔으므로 저들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먼저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담 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류사 주제 오늘은 11번이죠. 11번. 오늘은 11번 돈입니다. 돈인데 돈의 주제가 너무 많아갖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돈 벌기죠. 돈 벌기. 돈에 대해서 주제하려고 하면 진짜 많습니다. 돈과 경제. 돈하고 경제는 어떻게 틀리냐. 돈하고 정부, 또 돈하고 뭐 인간, 또 돈하고 교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내용은 70-1004 그룹에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1004 맞나? 1004. 거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아마 구체적인 건 거기서 듣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인류사 전체 주제로 넘어가니까 1시간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돈 벌기 이랬어요. 돈 벌기. 이 돈 벌기라는 이 주제를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이 돈을 번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가, 이게죠? 돈 벌 수 있는가? 사실 뭐 이래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의 역사, 돈이란 뭐냐? 돈의 정체, 어떤 돈의 여러 가지 기능, 돈이라고 불리는 것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의미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못하는 거고 돈 벌기라는 것에서 돈은 벌 수 있는가 반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인류하고 사는 사람 앞으로 인류라고 할 때 인간이 코로 숨을 쉰다 할 때 이 질문은요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벌 수 있는가? 돈 번다고 하고 돈 버는 모든 어떤 내용을 경제라 하는데 바른 거냐 이거죠. 경제라 하고 돈을 벌려고 달라드는 것이 과연 바르냐? 돈은 벌 수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걸 할 때 현재 제가 부정적으로 돈은 벌 수 없다. 돈은 번다라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돈 번다 하는데
돈은 버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듯이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환경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공기를 내가 일정하게 내 혼자 보유한다든지, 나는 이만큼만 공기 가지고 내가 평생 살 동안에 내 공기가 늘 항상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가도 쓴다 해봐요. 그 가능한 일이라? 공기는 내 거야. 내가 막 들어 마시니까 공기 내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비견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마치 돈하고 공기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또 하나, 공기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비교가 좀 너무 과하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 중에서 인간이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는, 돈은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거는 인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볼 때, 인간이 만드는 문자, 인간이 만드는 문자, 주어지는 문자, 나는 이만큼 문자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나는 이만큼 문자만 쓸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이 정도 문자는 내가 활용할 거야. 그래갖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내 거는 이 정도야.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개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 안목도 필요하고 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우선 당장에 물건을 파니까 내 수입이 물건하고 바꿔서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건 돈이 버는 게 아니죠. 돈은 유통되는 게 돈이 유통. 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요. 돌고 도는 하나의 형체, 그것을 돈이라 부르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 어느 누가 이걸 내 거다 할 수 없는 인류 사회가 더불어 나아가는 하나의 돌고 도는 것에 인류와 인류 사이에서 어떤 소통이 되어지고 유통이 되어지는 하나의 단위, 어떤 단위 물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단위 개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위 하여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돈을 번다 하는 것에서 이게 얼마나 벌기가 어려운가. 돈을 번다 할 때, 돈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돈 번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내용을 봐가지고 돈을 번다 할 때 그것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돈을 번다 하면서 넘어오는 이 환경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 가느냐.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돈 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돈 벌지 못하는 환경으로 가는, 그러므로 지금 돈 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빨리 묻어버려야 된다. 돈은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에 내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거고 개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아주 시각이 좁고 그러고 많은 양이 있지만은 그 중에 몇 개, 개인이 말할 수 있는 많은 양 중에서도 몇 개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조만 해야 되지. 이런 내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류사회는 개인이 돈을 번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자꾸 잊어버려야 돼. 이런 내용은 지금 요 설명한 내용을 앞으로 들으면 이런 내용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요걸 굳히게 하게 한 내용이다. 이래 봐야 돼. 그걸 더 부정적으로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하는 거는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몇 가지 사례들은 돈은 벌 수 없다 하는 것에서 그 전제로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시중 자금이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추세가 그런 거예요. 시중의 자금은 많다. 충분히 많다. 많아졌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면은 이걸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젠 적당하게 균형이 되어져서 그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돈이 쫙 또 하나의 흘러다니던 돈이 쫙 거쳐지 가지고 또 돈이 막 유통이 되면서 많아지면 또 금리를 올려서 돈을 땡기고 하는 이런 어떤 시속 게임을 해왔는데, 연방준비은행에서도 불구하고 올린다 하더라도 올리는 것조차 머뭇머뭇하고 그래 돼 있고, 올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못 올린다는 거예요. 시중에 자금은 많은데 분명히 여유 자금도 많고 지금 현재 투자 자금이나 이런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금리를 못 올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지금 올리는 것이 삐쭉삐쭉하고 세계적으로 돈은 엄청나게 풀리는데 이걸 금리 올리는 자체를 겁을 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지금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일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쌓이느냐 하는 것을 통계를 좀 뽑아놨는데, 2016년 8월 말 현재 2016년 8월이에요. 예금되는 금액이 1207조 7393억 원이 예금이 됐고, 그 중에서 30%가 기업의 돈이에요. 기업에 대출해갖고 돈이 없는 데서 대출해가야 되는데, 기업에서 맡긴 은행 예금이 357조 2485억 원. 그게 2016년 8월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업에서 연간 추세가 계속해서 20조가량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5년 말, 현재 이게 지금 2015년 말을 기준해서, 말에서 보고, 작년이잖아. 작년 말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큼 빨리 이게 많이 늘어나냐면, 그때보다 연간 20조 원이, 기업에서 지금 은행에 하는데, 작년하고 이 한 해 사이에, 그 사이에 9조 1931조 원. 한 해 사이에 차이가 그런 거예요. 연간 20조 원이 계속 왔는데 작년 말하고 이번 말하고의 차이가 9조 원이 있단 말이에요. 9조 원으로 지금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금액으로 은행에 입금시켰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은행에 입금을 여유자금이 많아갖고 은행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 이제 나온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요소에, 일본 같은 경우 돈이 시중은행에 왜 모이느냐?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 돈 벌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투자를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업을 해도 결국 돈 벌 데가 없어갖고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데 은행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은행보다 훨씬 많이 기업이 활성화하면은 이 돈 벌 일이 많아서 기업인데, 은행에다가 최하에 돈 안 되는 일에다가 집어넣어버린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경제 인구를 이야기할 때, 경제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 관계라든지 국민들 하여금 어떤 향상되는 경제 생활이 있음으로써 국가가 우리가 경제를 이만큼 했으니까 국가가 얼마큼 복지 정책이 있다라고 나타낼 적에 제일 비교되는 것은 바로 국가의 경제력과 복지비의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령화예요. 고령화. 생산성은, 국가 생산력은 떨어지면서 또 복지비는 많이 나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고령화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빨리 나타난다. 한국은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2002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33세에서 41세, 지금 금년에 비교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41세 이래 나오는 거예요. 2002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33세에서 41세 나오는데 금년에 딱 비교하니까 41세로 나오더라 이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37세, 일본과 독일이 46세 이래 된단 말이에요. 고령화. 고령화는 뻔히 알잖아요. 개인이 다 느끼잖아요. 이거는 당장에 경제에서 당장의 개인에게서는 크게 눈에 안 드러나는데 전체로 보면은 이런 고령화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에 기대를 한다. 가면 갈수록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세 번째, 보험이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만기가 안 됐는데 계약을 해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 들어서 사상 최대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래요. 14조 7,300억 원. 근데 이것이 갑자기 상승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에 갑자기 상승한다. 보험이라는 것은 느긋하게 월로 내는 돈을 느긋하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혜택을 받겠다는 건데 그 혜택을 깨고 손해를 보고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보고 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게 수입이 셀러리맨들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생활이 안 된다고 보험을 깨고 사업자들도 돈 될 일이 없다고 은행에 집어해버리고 이런 추세예요. 이런 추세인데 어느 누가 사업을 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기업을 하겠냐. 그러니까 자꾸 움츠렸단 말이에요. 이런 소문들이 자꾸 나니까. 네 번째, 이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까 그거는 주로 이제 그 뉴스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발췌한 거고, 이건 내가 이제 몇 가지 본 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돈 벌 수 없다. 아무래도 돈 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지금 현재 시대가 인터넷 시대, 인터넷. 이 간과하면 안 되죠. 지금 이 한참 경제활동할 사람들은 이게 인터넷 시대라는 게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경제활동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들 보니까 편하죠. 그 인터넷, 스마트폰 또 다른 거 하나 큰 지금 현재 그거 나오는 것이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나온다니까.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회의 어떤 구조적으로 변화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없으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근데 이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로 대치될 수 있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지금까지 석유 산업으로 해서 나타났던 그 엄청난 소비량을 했던 자동차 시장이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면서 구조적으로 큰 어떤 변화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 사회 여러 가지 기관사들은 이 여러 요소들이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새로 나올 때, 그때 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PC가 대한민국의 퍼스널 컴퓨터 처음 나올 때, 그때 200대인가 들어올 때, 그때 내가 산 건 아니지만 너무 컴퓨터 이제 직접 손을 얹어 자판기 내가 손을 한번 얹어본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에 이제 그부터 한 30년 지난 지금에 전기 자동차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전기 자동차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 산업으로 지금 발전시킬 정도로 대구는 전기 자동차 주력 어떤 도시로 생산 도시 기반을 닦는다고 지금 대구가 그걸 내다보고 있거든. 한 도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 하나에.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물동량이 돌아가는 구조가 옛날하고 지금은 너무 다른데 어디다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딱 일정한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방향에도 맞고 돈을 집어야면은 그 돈이 회수될 것이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집어했는데 옛날에는 예측이 돼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 지금은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과연 투자할 수가 있느냐? 다음에 투자했을 때 다음에 어떤 트렌드에서 바뀌면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 대응하느냐? 이런 것이 안 서니까 감히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어느 업종에다가 개인이 할 수 있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요건 자료를 갖고요. 그런 신문에 한번 이런 게 났어요. 이렇게 신문에. 조선경제, 덩치가 커야 살아남는다. 통신 미디어 빅뱅. 그래가지고 지금 요 신문에 조선경제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날 B1 화면에 이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니까 미국의 AT&T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 하나의 그 통신회사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통신회사가 월간 연 매출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하니까 2260억 달러, 2260억 달러, 257조 8600억 원. 근데 요거하고 이제 같이 인수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인수를 하는 회사가 타임워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가총액이 720억 달러, 82조 1500억 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자기들 것 이러한 회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회사들도 못 살아가지고 우리도 합쳐야 된다. 그래갖고 덩치가 커야 된다. 덩치 키우는 이런 합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국의 큰 회사 AT&T라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 말 나오기 전에 일본의 전자 이야기 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싸웠던 역사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도 혼자 못 산다. 그래갖고 자꾸 합병하는 거예요. 이런 큰 회사가 합병하는데 우리나라 누가 살아야 된다 싶어서 지금 합병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이 이 기업에 따라갈 만한 기업이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구조로 지금 했어서 빅뱅이 막 현실화되어 간다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보면은 생활비에 현재 생활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비에서 그 엔겔 지수를 알아나요? 그 지수가 막 낮아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엔겔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생활비에서 주택비와 식재료비가 이건 감당이 힘들죠. 식재료비에서 특히 그 식재료비 옆에 또 나오는 교육비 요거 들어가면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한대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즉 어느 정도 경제생활이 경제 기반이 됐다 하는 국가는 국가일수록요 교육비라든지 주거비 그 다음에 이 물가 이 비용에 대한 차지하는 것은요 옛날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엔겔 지수 나올 때는 정말 이건 컴퓨터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농산물 가지고 작업자주 비슷하게 하는 이런 거의 수공업 산업에서 형성되어지는 이런 엔겔 지수거든. 근데 지금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지금 그 부담을 생활비의 부담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이런 요소로 가는 거예요. 차는 굴리고 핸드폰은 스마트폰을 쓰고 누리는 것은 텔레비전 보고 전기불물에 안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생활비에 다 들어가고 결국 저축비는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져 가지고 아까 그랬지 보험조차 이제 드러났던 보험을 땡겼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개인은 어렵고 기업은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지는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내가 좀 고려한 내용은 가족관계입니다. 잘 생각하지 않는 요소인데 목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가족관계. 즉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지금 가족관계가
어쩌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릴 때, 어쩌면은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부모와 자녀 관계, 요 수준이 벗어나 버리면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를 떠나든지 사춘기가 형성되는 요소에서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 자체가요, 돈으로 해서 얽혀지는 수많은 범죄, 수많은 어떤 이 돈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물류 관계 때문에 사람이 돈에 팔려가지고 돈하고 관계된 수많은 범죄의 행위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 여러 가지 결탁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요, 참 옛날에는 참 시집 장가 갔을 때까지 애들 반찬까지 해주는 이런까지 연결하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천국에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래요. 가족관계가 부모도 그렇고 살아가기 위해서 돈 때문에, 자녀는 자녀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 관계를 멀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가족관계에 대한 갈등이 음악에 정폭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한 개인이 가족관계까지 어떤 관계 문제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안식처, 어떤 윗어탁할 내용이 안 되면은요, 한 개인이 살아가는 요소에는 어마어마한 불안 요소, 잠재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다 끊겨요. 사실은 가정에 있으니까 밖에서 뭔가 일을 해도 가정에 가서 편안히 쉬고 뭔가 안식처에서 돌아가서 서로 간에 위로받을 공간이 있는데 이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그냥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돈하고만 연결된 데이터만 보지. 그 다음에 8번째,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용을 하려고 많아요. 현재 돈에 대해서 번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벌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요, 제일 그 근거를 잡는 것이 데이터잖아, 데이터. 어떤 데이터 가지고 이래 접근하라고, 어떤 데이터 가지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형성된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든. 부분적으로. 제가 그런 내용이 뒤에 그림에 여기 나오잖아.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도 요 내용을 펼치면 나오는데, 잠깐 보면 이렇죠. 많이 보여줬으니까 자주 보여줬죠. 요 그림. 요 그림은, 저런 그림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기존의 데이터들이 경제 아니면 돈 버는 것에 관계된 데이터들은요, 다 틀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저거는 다.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 있던 사람들, 어제 두뇌가 못 배운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 그렇나요?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 그저 자기들의 손에 이렇게 팔이 안에 굽는 식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적용하던 그런 데이터들, 그게 단기간적으로 맞았는데,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격동기에 오는 이런 시대에 갖다 열어요. 아무데도 맞는 게 없다. 이게 잘못된 데이터. 근데 잘못된 줄을, 어디서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목을 돈 벌기 해가지고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관심 있게 대답하라. 그래, 관심 있게 대답해도 나이 제한이 있어갖고 안 돼요. 40세, 50세. 요 이후 돼버리면 지금부터도 안 되는데, 그 데이터를 벗을 때부터 벌써 나이 제한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오래된 나이를 들은 사람요, 그걸 봐도 활용할 시기는 늦어버렸어요. 늦었으니까, 어쨌든, 요 이야기를 할 거니까, 어떤 대안을 이야기할 테니까, 이 대안을 이야기하는 제 개인이 목사인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대안을 이야기할 정도 되느냐, 목사의 이력이 어떻느냐, 이걸 알아놔야 저런 대안을 할 때 어느 정도 참고가, 저 정도 되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갑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전문대에 나왔어요, 전문대. 전문대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그럼 목사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성경과 더불어 전 세계 인류를 여러 가지 경향을 다 파악을 해보고,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체 인류의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나라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건 목사니까 본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 생겼고, 그 지금 튼튼하다. 왜 저래 튼튼하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구조,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향을 줬던 독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를 다 파악해보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현대중전기, 현대그룹의 중전기에서 관리직을, 기술관리직, 기술자로서 관리직을 10년간 했어요. 10년간. 중견간부까지 다 기능이 다 있어요. 다 그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대 중경이 있을 적에 서울대에서, 그때 서울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중에서 하여튼 토비로 불리는 엘리트가 내하고 기술적인 어떤 경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지만은,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한테 밀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가려고 했던 독일에 2개월 이상 기술 연수로 갔다 온 사람이, 그 사람은 물리치고, 그래서 회사가 발칵 뒤집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걸 뭐 경쟁으로 안 봤으니까 나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포카를 하는데 외국에 갔다 오니까 포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포카를 배웠는데, 포카한 데서 포카를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 로얄 스트리트 잡으면은 안 한다 하는 그 이야기 있어갖고, 내가 그럼 로얄 스트리트는 잡아야지 했는데, 제가 스페이드 로얄 스테이트를 잡은 사람이에요. 스페이드 로얄 스테이트. 이거는 뭐 포카한 사람은 알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내용인지. 그런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컴퓨터 PC, 퍼스널 컴퓨터 처음 들어올 적에 IBM에서 200대가 들어올 때 자판기에 손을 얹은 그 경험 때문에 컴퓨터가 적어도 XT, AT, 386, 486, 586, 586, 123 이래 막 나올 때, 펜티엄 1, 2, 3 나올 때 컴퓨터 전부 다 기종마다 내가 다 만졌고, 나중에 XP 나올 때는 XP 나오고부터는 내가 도대체 이 시스템을 다 못 따라가지고 그냥 보고 있다가 놈이 사주면은 컴퓨터를 만졌는데, 그 와중에서 포스코에 납품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때 현대에서 나왔으니까 현대조차 할 수 없다고 내한테 자문을 한 그 프로젝트에 내가 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기계를, 그 전에는 컴퓨터 없던 기계인데 컴퓨터를 가지고 기계를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활용을 실용적으로 해본 사람이에요. 이력하고 잘 고려해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는 헤쳐나갔어요. 아무도 못한다 하는 걸 헤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나름대로 기업을 해보겠다고 신용보증기금에 1억을 신청했는데, 방금 요런 이력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을 대출해 줬다니까. 창업자금으로.
그렇게 경제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뭐 경제에 내가 굉장히 관계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각이 나름대로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 좀 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냐, 얼마나 위기 상태냐.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 행정, 입법, 사법, 껍데기 행정, 그냥 폼만 잡는 국회, 사법, 입법. 이것보다 더하게 사법부가 지금 현재 탄핵 대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번에 했네요. 그러면 사건 올려가지고 상소장에다가 대법원 탄원에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우리나라 사건 아니에요. 미국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그 한 사람만 데려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거 갖고 대법원 탄핵권이다 하고 내가 올렸단 말이에요. 요까지. 이런 내용의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돼. 귀담아 들어야 돼.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돈 벌 수 없는 분명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돈 벌기에 지금 뭐를 이야기하려면은 다음에 어떤 이름이 나오면은 아주 기다려 듣고 다른 사람한테 빨리 하기를 이거 거둬야 돼. 이건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가 전도자 공동체라는 이런 글자가 문기가 나오면요. 뭐 연결시키면 내하고 연결시키면 좋지만은 어쨌든 그걸 보는 순간에 나이가 40대 50대 이하 되는 사람한테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어쨌든 이걸 이야기해서 이걸 연구해봐라. 그럼 빨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독려를 해야 돼. 독려를.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개인은 절대 돈을 해갖고 내가 돈 번다 하는 것을 개인은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다 아까처럼 안 되는 요소를 다 알고 한 사람이 헤쳐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업을 한다 뭘 한다 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이 공동체 개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공동체가 처음 있는 거냐, 이 공동체가 그냥 지금 이제 생겨서 이제 만드는 아니에요. 공동체는 이미 이스라엘이에요. 오랫동안 붙어 있던 이스라엘이 어떤 형성되어졌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창녀가 없어요. 그 나라 백성들은 인력시장이 그야말로 대표적인 인력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요 팔려나갔다. 거기에 어떤 말려들었다.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 왜? 이 공동체 활동이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구조적으로 탄탄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2012년을 우리가 기점 봐고 이 지도에서 2012년을 기점해서 전 인류가 돈과 더불어서 돈을 내 돈으로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보담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데는 국가 단위 전체가 될 수 있고 전 인류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이 전도자 공동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명끼리만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하면서 탄탄한 어떤 이 전도자 아주 공동체적인 이 활성화되면서 철저하게 아까 말한 가족 요소, 한 사람의 공동체를 철저하게 가족으로, 그리고 가족이 결국 국가 단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사회적으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도 경쟁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가지고 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요소를 지향하는 거예요. 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가면 또 나오죠. 계속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해서 한 사람 개인의 기업가, 또 어떤 큰 주식회사 같은 이 주식회사 기업, 이런 기업을요 융성시키고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낸 거, 여러 가지 돈을 서로 가족들이 해서 돈을 낸 걸 해서 한 사람이 그 중에 사업을 내고 했던 사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대로 또 받고, 또 그 사람의 돈은 밀어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게 사실은 경력이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하여금 사업가라 하여금 개인이 하나면 그야말로 부도나면 아무도 안 돌아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맞는 사업이 뭔지 할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 전체 기업도 수세를 봐가지고 여러 사람 하는 것도 어떤 데는 뭐 부정한 게 나오면 부정한 나온 몇 가지를 돈을 여러 사람이 해갖고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가장 기본되어진 농산물 관계,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요소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요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 하나가 생기면은 한 사람의 개인이나 어떤 주식회사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주인이 죽어버리면 뭔가 뒤에 뭐 조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 공동체니까 다음에 누가 대신할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섰게 된, 한 번 세워진 기업은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전도자라 하는 내용은, 이게 국가면 국가, 개인이면 몇몇 단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전도 알려지고 전 세계가 이것을요 하나의 네트가 되는, 거의 뭐 1년 100년 200년 만에 되겠어요? 다 안 되겠다. 그래 그것을 국가 전체 안전, 국가는 국가들의 그런 걸 통해서 국가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일본, 중국, 몽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벨트를 형성시키는 이런 요소까지, 그리고 지향을 한다는 거죠. 왜 하느냐? 결국 이거는 전도자 공동체 왜 하느냐? 이건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 전도자 공동체를 지금 하는 이유는 2012년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 3008년 3008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가 있어요. 지금부터 1000년 후라, 1000년 후. 3008년에는 이 인류 사회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겁니다. 그 변화에 생존, 존재,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어떤 조직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올 거예요. 즉, 이 돈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돈의 정체는 지금으로 보는 돈의 정체는요, 이게 노아 홍수로 봐야 돼요. 노아 홍수. 즉, 노아 홍수가 3008년에 한 번 더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한 어떤 공동체 체질로 해서 이걸 견뎌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방주의 방주. 기 있는 자는 알아들어야 돼.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